하세베입니다. 코레일 NCS 2017년도 문제 풀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2017년도 문제를 들춰보고 있는데 이 지문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편집했지요. 지문 길이가 2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렇게 긴 지문을 대하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충격을 주었다. 이슈를 제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부 구성이 눈에 잡혔습니다. 맞다 그렇다. 하지만 내어견. 내어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탈린의 역설이죠. 이것은 소득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경제학의 신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스탈린의 역설입니다. 미국의 경우 증가했다 하지만 감소했다. 이와 같은 이스탈린 역설 연구에서 입증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실증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잡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스탈린의 역설에 대해서 반박한다고 그러죠. 그 반박은 결국은 소득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겠죠. 이스탈린 교수는 그러나 또 재반박을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자신의 뒷받침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반박과 재반박에 따른 마지막 정리, 이스탈린은 그러나 내 주장의 행복에서 소득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전체를 짚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일치 불일치죠. 1번, 이스탈린 역설,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성장 우선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소득의 크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같은 얘기죠. 주류 경제학의 주된 논리입니다. 4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죠. 이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주류 경제학은 소득 증가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줄곧 강조했다. 아니죠. 경제학은 소득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만들어준다면서 성장을 통한 발전을 꾀하고 있죠. 지문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 문제는 사실 지문 읽지 않고도 상식적 판단으로 충분히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유형입니다. 1번, 입증된 적이 있다. 앞에서 봤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반박하는 주장은 결국은 주류 경제학에 대한 이론이죠.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이죠. 3번, 70년간 개인소득 3배로 늘었다 하지만 행복은 점체되거나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죠. 4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역설을 부정했다. 부정의 주체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죠. 선택지에서 논하고 있는 앵커스 디트는 입증한 인물이죠. 그래서 타깃이
잘못 정해졌습니다. 틀렸죠. 5번 자신의 주장이 행복에서 소득의 중요성을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맨꼬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긴 지문의 문제도 짚어야 할 것을 짚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짚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부구성, 포스트랩을 익히면 글을 보는 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지정학 관련 내용인데 어디서 본 듯해서 내가 PCM 문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 기출문제이더군요. 자, 다시 편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내기 싫어하는 역사 관련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문을 다 읽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면 되죠. 발문에서 부합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일치와 비슷한 뜻이죠. 자, 부합 여부를 묻고 있다면 선택지 진술에서 특정 단어나 표현을 대조하면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립. 자, 자식이 주관했다 그러죠. 여기서 건립이란 단어가 있고, 자, 제사를 주관했답니다. 아들이죠. 그래서 옳은 진술입니다. 두 번째, 시조의 제사에서 자신들이 왕조 시조인 김말지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 자, 두 번째 문단, 바뀌었다. 하지만 박씨 위에 성 지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꾸만 하지만이 잡히죠. 제사를 지낸 것은 박해끝의 자체만을 제사 지낸 것이지 그의 직계조상까지 지낸 것은 아니었다 그러죠. 자, 성이 박씨에서 석씨, 김씨로 바뀌었답니다. 자, 그러면 김씨 왕조들은 자신들의 왕조, 김말지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느냐? 그렇지 않고 지문에 따르면 박해켓에 하나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광명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자, 광명신 이것을 찾아가면 되겠죠. 4번 자, 밝음 어미. 밝음의 어미라는 이 표현 찾아가면 되겠죠. 자, 알지라고 하는 표현 찾고서 농경거래했다. 옳은 진술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봤더니 하지만이 눈에 잡혔죠. 그럼 전체 사부 구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방금 코레일 NCS 17년도 문제를 보면서 PCM 문제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피둘형이라고 하면서 PCM 문제 풀이도 해야 되느냐 하는 숙제를 눈앞에 두고 있죠. 안양도시공사라고 하는 지방공기업이죠. 이 공기업이 이번에 공개채용 공고문에서 NCS 모듈형과 PCT형을 혼합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듈형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피듈형의 실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PCM 문제를 등하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NCS 문제는 PCM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를 차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문이 길면 답은 쉽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 그 지문에 어떤 상황이 들어가 있는지 그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그 정보를 찾는 방법은 사부 구성과 포스트랩입니다.
사부구성, 자, 맞다, 그렇다, 그러다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네 개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있어야만이 글이 완성됩니다. 자, 포스텝은 why, what, how, if 이 네 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죠. 자, 앞에서 봤던 이스탈리안 역설, 그것이 바로 컨셉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짚을 줄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는 틀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많이 풀고 또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